근데 얘가 안익십인데 형이 해줄 거예요? 해봐. 저는 라고 했고 나이는 만으로 28이라고 했어요. 선택사항. 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요? 누구시죠? 버스 정류장 훈담 기억 안 나? 기억나 안 나? 그것만 말해. 기억 안 나면 끊게. 왜 전화를 했냐면 이번에 그 바이러스 있잖아. 그게 이제 평택에 한 명 나왔다며. 네. 그래서 너 걱정돼서 전화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걱정해주는 남자 어때? 뭐 하고 있어? 저 자전거 타고 방금 시작했어요. 자전거 타는 여자야? 그거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 어제는 잘 노셨나요? 뭐 친구랑 공차도 마시고 했지. 어제 솔직히 몇 명 땄어요? 뭐가 몇 명이야. 솔직히 말해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학생이야? 뭐야? 저 직장인인데요. 직장인? 어디서 일해? 일은 용인. 용인? 용인 또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잘해죠?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오빠 무슨 일 할 것 같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데요? 그냥 회사도 다니고 영어 과외도 하고 그래. 영어를 잘하나 보네. 유학 좀 갔다 왔어. 오빠 말이 어눌했잖아. 약간 떨린 것도 있었는데 영어를 많이 써서 그래 평소에. 어디에서 유학했는데요? 나중에 알려줄게. 왜? 어? 왜 뭐 비밀이에요? 미국 쪽이야 미국 쪽. 필리핀 말고. 필리핀 사자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정통 미국이다. 영어 잘해? 전 영어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티켓만 끊어 네가. 이태원 가자 이태원. 저 다음 주에 이태원 가는데 거기서 놀라고요. 뭐하고 놀게? 그냥 뭐 술 마시고. 왜 딱 걸렸어? 이태원 언제 가? 주말에 가? 저 토요일. 알았어. 이태원에 가 있을게. 아,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손발 깨끗이 씻고 양치도 좀 하고 나중에 또 연락할게.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오. 다시 한번 상황을 말해주자면 A라는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상형의 여자 번호를 받았어요. 그 여자랑 카톡을 하다가 안일십이 난 상황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길에서 번호 물어본 남자는 진심이 아니다. 난 자만추를 추구하겠어. 물론 진심이 아닌 발정남들도 있지만 매력적인 여성이라면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스타일이어서 다가가는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초반 쉴드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간 많은 남자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러분의 인연을 놓쳐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통화만 잘해도 높은 확률로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톡과는 다르게 전화통화엔 바로 감정이라는 게 삽입이 되죠. 저는 A라는 친구의 외모와 느낌만 가지고 그 여자랑 통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A라는 친구가 그 여성의 스타일이었다면 카톡에서 안일십을 당하진 않았겠죠. 또 편집된 통화 내용에는 한강에서 자전거 타자란 제안에 여자분이 네 언젠가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네 언젠가. 여성이 초반 높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상된 답변이었어요. 통화에서 새롭게 매력을 보여줘야 애프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 잘 맞는 카키앤퍼니, 즉 건방지면서 재밌는 컨셉을 제가 잡았습니다. 여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만약에 수정이다 그럼 수정아 안녕? 이라고 하면서 말을 놨죠. 안녕?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반말하는 모습에 이 영상이 주작이거나 쉬운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착한 척, 매너 있는 척 하면 여자가 저한테 흥미를 느낄 것 같나요? 절대 아니죠. 적당히 네 대답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신 전화를 받지 않았겠죠. 이미 초반에 높은 매력 전달이 됐으면 제가 착한 척을 하던 매너 있는 척 하던 건방지게 하던 여자가 받아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 영상 볼 필요도 없고 안 봐요. 그래서 그건 패스하고 지금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못 읽어내면 여러분은 평생 마음에 드는 여자 못 만나요. 누구냐는 질문에 경계심이 강한 게 느껴집니다. 버스 정류장 훈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분이 웃는 걸 보면 제 반말이 크게 기분 나쁘진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시죠? 버스 정류장 훈담 기억 안 나? 기분이 나쁘고 여자분 프레임이 강했으면 제가 하는 말에 웃는 게 아니라 왜 반말이시냐고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컨셉을 바꿨을 거예요. 무조건 카키앤퍼니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반응을 읽어가면서 진행해도 되겠다란 판단이 설 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제가 착한 척 진행을 했으면 그 여성분이랑 이제 말을 놓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럼 한 번의 전화통화로 많은 친밀감을 쌓기는 힘들어요. 여성분의 웃는 반응에 맞춰서 조금 더 카키앤퍼니를 진행을 해줍니다. 기억나 안 나? 그것만 말해. 여러분이 루틴을 외워도 잘 안 먹히는 이유는 써먹을 타이밍을 몰라서 그래요. 여성의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지, 무턱대고 치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응 없는데 하면 그냥 사회 부적응자로밖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초반 루틴을 통해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여자분의 경계심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수들은 여성과 이런 식으로 금방 친해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 쓸 법한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 걱정돼서 전화했다와 같은 거죠. 그래서 너 걱정돼서 전화했어. 걱정해주는 남자 어떠냐면서 강제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걱정해주는 남자 어때? 초반 실드를 내리고 친밀감을 조금 쌓았으면 이젠 처음 본 남자가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와 같은 질문이겠죠. 고수가 카톡하는 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 때나 질문셀에 퍼부으면 안 되고 항상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밀감이 쌓였으니 여성이 자전거 탄다고 대답을 해줬죠. 자전거 타는 여자야? 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웃긴 말은 아니죠. 다만 통화에서 제 감정이 담기고 바이브가 담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여자가 웃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여자야? 이 정도 호감과 친밀감을 쌓았으면 여자가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제 잘 놀았냐고 질문을 했죠. 제가 공차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그 여자의 이 머릿속에 생각의 초점을 공차 쪽으로 돌린 다음에 예상치 못한 다음 답변을 합니다. 뭐 친구랑 공차도 마시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높은 확률로 여성들이 빵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응용해서 루틴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이 솔직히 몇 명 번호 받았냐는 질문을 하죠. 일종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호감이 가는 상대,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남자한테 여자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감이 증폭이 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테스트를 올바르게 통과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감정 투자를 거둬들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라고 답하는 건 저에게 맞춰오려는 단어 선택이겠죠. 솔직히 말해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호감 신호이면서도 제 프레임이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성과의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돼요. 그냥 대화만 한다고 여자가 매력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 여친 얘기를 하면서 거침없고 인기 많은 남자의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는 거죠.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뒷부분은 편집됐지만 만났던 여성의 가치를 제가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제 가치 또한 같이 높이는 방식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강제 호감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합니다. 제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는데 너무 어필하려는 티가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유머로 승화를 시키고 있죠. 미국 쪽이야, 미국 쪽. 필리핀 말고. 필리핀 사자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유머의 힘이란 게 이런 거죠. 내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려도 상대가 재수없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외제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서 허세를 부린 다음에 아빠차 키 몰래 가지고 나왔다, 혹은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오늘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세를 매력적으로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단 말에 내가 무료로 알려줄게 란 느낌이 아닌 티켓만 끊어 라고 답변하면서 쉽게 주지 않는다란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 영어 못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티켓만 끊어, 네가. 이후에 이태원으로 주제가 바뀌었고 이태원에서 뭐하고 놀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준비된 루틴으로 여성을 터트려 줍니다. 뭐하고 놀게? 그냥 뭐 술 마시고. 왜, 딱 걸렸어? 이 정도 호감을 뽑았다면 여성이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는 제가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도 좀 하고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후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게 좀 더 편안해지겠죠. 오늘은 저번 고수의 카톡에 이어서 고수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애초에 호감이 나오는 여자만 만나면 절대 여러분의 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일반 남성 기준에선 호감이 나오는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애와 매력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나온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생하실 건가요?
아니죠. 내 걸로 만들어야죠.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틀리다면 영상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의 인식의 한계를 깨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